C리미티드는 한국의 쿠팡과 비슷한 면이 있는 동남아 지역의 1위 이커머스 회사인데요. 최근 2분기 어닝스콜 이후에 주가가 30% 이상이나 추가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컨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한 건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콜에서 CEO 포레스트 리는 회사의 세 가지 주요 비즈니스, 샤피, 가레나, 그리고 C머니가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먼저 쇼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매출과 마진이 모두 증가했으며 총 주문량, 즉 GMV는 두 자리 숫자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샤피는 영업비용을 줄이는 반면 사용자 경험을 계속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물류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인건비 등이 줄어들고 동시에 C의 물류 네트워크가 다양한 시장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은 이런 물류 운영 과정과 원활한 유통이 샤피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온라인 주문, 그리고 배달 과정의 추적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더 편리해졌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다양한 배송 옵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기존의 셀프 수령 보관함이 추가로 600개 증가하였고 대만에서는 편의점 약 150개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보관함들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보관함 네트워크가 더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죠. 이러한 노력들은 사용자 참여 지표들을 향상시켜 동남아 지역에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샤피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방송 기능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참여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7.7 생방송 캠페인에서는 다른 날에 비해 거래량이 12배, 구매자 수는 10배나 증가했었고 8.8 쇼핑 캠페인에서는 인도네시아 구매자의 약 25%가 쇼피 라이브에서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거의 500만 건의 주문이 이루어졌죠. 쇼피의 생방송 기능은 팟플릭스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인도네시아에서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신중하게 선별해서 추가 영입을 했고 쇼피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인플루언서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정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피는 시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확장해서 신규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와 기능을 개선하고 온라인 입점과 관리가 원활하도록 판매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동남아뿐만 아니라 샤피 온 더 로드라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브라질 지역에서도 판매자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태국 같은 지역에서는 태국 현지 공예품들의 해외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샤피가 이미 동남아 지역의 1위 온라인 이커머스지만 앞으로도 이 자리를 공고히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순이익으로 돌아선 샤피가 다시 손실을 보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쇼피의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도 이런 성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었죠. 그 다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가레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기 활성자와 유료 사용자 모두 프리파이어라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의 유지, 그리고 참여도 개선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증가했는데요. 프리파이어는 사용자 데이터가 안정성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게임 중 하나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인 C머니를 보면 CEO 리는 쇼피와 C머니 생태계 간에 보다 뚜렷한 시너지를 관찰하고 있고 이게 회사 전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금융사업부의 매출 성장은 주로 신용 비즈니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된 이비다로 측정한 수익성은 연간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1억 3,7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이 총 대출 금액의 약 2%로 낮게 유지되면서 C머니의 리스크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죠.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은행 사업부를 보면 인도네시아 은행의 사용자 서비스와 편의성 확대로 나타나듯이 회사 경쟁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디지털 은행의 어플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맞는 QR코드, 그리고 더 빠르게 은행 이체가 가능한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편리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CEO는 또한 쇼피의 구매자가 은행 계좌에서 바로바로 지불을 할 수 있는 직불 기능을 통해서
이 디지털 은행과 현지의 더 넓은 디지털 생태계와의 통합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충족되지 않는 금융 요구들을 디지털 은행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고 회사 단독 성장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트너들과 협력을 늘려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콩콜을 마무리하면서 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회사가 최근 몇 분기 동안 효율성 향상, 사용자 경험 개선, 그리고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용자의 요구, 업계 추세 및 경쟁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함으로써 현재 시장 선도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2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는데요. 회사의 순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1억 달러였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사업이 총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로 5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1분기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41% 감소한 값입니다. 이 회사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2022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C가 배급했지만 이 계약이 작년 말 만료된 이후에 게임 관련 매출이 크게 감소했었죠. 그리고 최근 데이터는 이런 감소세가 이제 안정세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4억 2,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타 매출은 2,800만 달러로 상당히 작은 경우에 머무르고 있죠. 연구개발 비용은 2억 8,3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이런 영업비용들을 차감한 후에 최종 영업이익은 2억 8,300만 달러로 1년 전에 8억 3,600만 달러의 손실과 비교하면 중요한 흑자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그먼트별로 나눠서 보면 게이밍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4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 1년 전 7억 2천만 달러의 손실에서 이번 분기에 6,600만 달러의 이익으로 크게 회복한 것이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도 지난해 1억 2,300만 달러의 손실에서 이번 분기 1억 2,100만 달러의 이익으로 뚜렷한 회복을 보인 것입니다. 어쨌든 세 개 영업부 모두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영업현금 흐름은 12억 달러였는데요. 1년 전 같은 시기에 12억 달러의 현금 지출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중요한 변화이죠. 특히 이건 한국의 쿠팡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쿠팡도 고작 1년 만에 11억 달러의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에서 최근 6개월은 플러스 11억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죠.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의 회복세는 이 회사들이 충분히 성장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조율하면서 상당한 시장 우위를 점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Q&A 세션에서 공개된 세 가지 주요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ake rate, 즉 이커머스 플랫폼의 수수료에 관한 대답으로 경영진은 먼저 총 주문량 자체는 두 자릿수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수수료율 측면에서 늘어나는 광고 비용과 플랫폼 내의 지속적인 투자가 핵심 시장 매출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이런 투자 증대가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EO는 중장기로는 샤피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배송 보조금과 같은 물류 비용 등이 변동을 하면서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단기 변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죠. 어쨌든 중장기로는 이 수수료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커머스의 향후 성장에 관련해서는 생방송과 비디오 컨텐츠 기반의 이커머스가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브라질에서도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문당의 이비다 손실도 개선되어 가는, 즉 수익성도 점점 가시권해 보이고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런 동남아와 브라질 외의 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미 플러스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핀테크의 전략과 마진 추세에 관해서 경영진은 이 핀테크 사업이 이커머스인 쇼피와 시머니 생태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웹사이트에서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편리한 결제, 거기에 추가로 다른 금융 서비스까지 고객들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지만 성장성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극대화하면서 좋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에 C의 주주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뉴스를 보겠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콩콜 이후에 주가가 29%나 하락하면서 시장가치 거의 1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던 회사가 다시 생방송과 제품 카테고리 확장이라는 성장에 집중하면서 순실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라자다가 중국의 틱톡과 경쟁해야 된다는 걸 시장이 우려하는 것이죠. JP모건과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투자 증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C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C는 2023년 5월에 투자 부분인 C캐피탈을 해체했는데요. 이 자회사는 2021년 3월에 10억 달러의 초기 자본으로 출범했고 이미 2022년에 새로운 투자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금리 상승과 코땡땡 이후의 경제 불확실성 등을 예제로 들었는데요. 시장의 자금이 마르는 상황에서 본업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C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중남미 국가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프리파이어 관련 직원 수도 감축했는데요. 승률이 낮아 보이는 지역과 게임들을 취소시키고 역시나 기존 경쟁 우위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회사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은 인도에서 추가 다운로드가 금지되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 C의 대주주가 텐센트라는 중국 빅테크 회사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C라는 동남아 이커머스, 게이밍, 그리고 핀테크가 종합된 회사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 지역의 확고한 1위 사업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회사에 관련된 추가적인 재무 분석, 파이낸셜 모델링, 가치평가 등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